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이슬기 김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감각통합훈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감각통합훈련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감각통합 능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이 불편함을 이제 호소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움직임이 어색해요. 혹은 이제 놀이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있어서 마음은 굉장히 앞서는데 몸이 네. 조금 따라주지 않아요. 혹은 이제 글씨를 씀에 있어서 글씨를 잘 쓰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해주세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ADHD 진단을 받는 아이들 대부분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제 논문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흐름 운동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움직여 나가는 운동을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어가 잘 안 되고 여기저기 튕겨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아이들이 악필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 왜냐면 글씨를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 운동에 대한 근육 조절을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이 내 의도와 다르게 조금 더 말 그대로 삐져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소위 말해 조절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통제력의 문제라고 조금 보셔야 되시고, 통제력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의도치 않은 과잉 행동이 조금 나온다든지, 이제 아이들이랑 놀 때에도 몸놀림이 이제 본인도 모르게 조금 거칠어진다든지, 혹은 말씀해 주신 대로 글씨를 쓸 때 혹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필업 조절이 조금 어렵다든지, 이제 똑바로 쓰는 것이 어렵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감각통합 능력에서 좀 부족한 아이들은요, 한편으로 제가 이제 어떤 케이스도 봤냐면 그 반에서 체육 시간에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 어떤 여자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피구라던가 이런 거 사실 웬만한 아이들 다 재밌어 할 만한 상황인데도 거기서 나가면은 자기가 피하는 게 좀 어색하거나 던지는 걸 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파생되는 놀림 받을까봐 그 걱정부터 먼저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학습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듣고 그리고 따라서 적어야 되는데 이동 협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듣는 건 잘하는데, 혹은 선생님이 이제 써준 거를 그대로는 조금은 따라 쓰는데 이제 듣고 바로 쓰는 이런 부분은 어렵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셔서 운동 협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뭔가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뭔가 쓰고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려울까 싶은 그 내용들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느릿느릿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새 이제 또 앞에 진도는 쑥 나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학습 성취도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 만큼 그게 눈에 보이면 말 그대로 아 내가 이 정도 했지라는 뿌듯함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조금씩 지연이 되면서 아 나는 뭔가 해도 안 되나 하는 자존감 하락의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짚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성 감각이라든가 운동 협응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종합주의력 검사나 정밀주의력 검사에서 반응 속도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늠이 가능하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응 속도라는 게 꼭 아이가 뭐 손이 빠르고 발이 빠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두뇌에서 정보 처리 속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훈련으로 조금 들어가자면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훈련이 진탑 감각통합 훈련, 그리고 IM 감각통합 훈련이 있는데 각각 이제 첫 훈련 때 혹은 그 전에 미리 테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평균에 비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동 협응력이 있는지를 조금 판가름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양손과 양발에 센서를 부착하고요. 반응 속도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미세한,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쓸 정도의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도 아이가 반응하는 패턴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무려 1000분의 1초 단위로 굉장히 세밀하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놀라시는 게, 아니 우리 아이가 손 움직이는 게 발 움직이는 것보다 느리단 말이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뭐 오른손 이렇게 치는 게 왼손 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늦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럼 항상 또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 오른손잡이인데 왜 오른손이 더 늦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항상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우세손잡이라고 하거든요. 오른손잡이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우세손잡이는 이제 근육에 대한 미세한 걸 보는 거고, 이런 IM과 같은 처리 속도를 보는 거는 크게 이제 근육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여서 반드시 우세손잡이하고 직접 맞닿아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 속도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그리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여서요. 강남이나 뭐 대치동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소아정신과 의원에서도 병행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IM의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소리를 들어야 되고 혹은 시각 자극을 봐야 되고, 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아이가 그 속도에 그 소리에 맞춰서 이제 손이나 발이나 혹은 네. 교차로 무언가를 쳐야 돼요. 하지만 이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보고 그냥 치고 듣고 치고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시간도 아이가 미리 계획성을 가지고 이제 미리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인지가 되었다면 어떻게 내가 몸을 움직일 것인지를 계산을 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제 쉽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이게 베이절 갱글리아라고 하는 기저핵과 그리고 저희 운동 처리를 하는 손해, 그리고 체상 감각을 담당한 두 정역, 요 세 영역의 뇌가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움직이는 건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원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반응 처리 속도가 늦는 아이들은요, 요 세 개의 뇌 영역 사이의 연결고리가 조금 헐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M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 헐거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태엽을 감는 시계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태엽을 조금 더 빡빡하게 꽉 조여주는 겁니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게 바로 IM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M 외에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진탑 감각 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밸런스 보드처럼 이렇게 동그란 보드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이제 자극에 따라서, 장비가 이제 알려주는 자극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게 됨으로써 몸에 대한 이제 통제력을 가지고 이제 본인의 마인드에 대한 컨트롤도 얻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M이나 진탑이나 사실 몸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체상 감각이 좋지 못한 아이들은 운동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약간의 근육통이 조금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아이가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만족감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체성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움직일 때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은 가만히 있고 싶어 하잖아요. 편하게. 근데 움직인다라고 하는 내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성 감각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요,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뭔가 움직이는데 그게 내 뜻대로 뭔가 결과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뭔가 내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상대적으로 더 자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인데 이게 자존감하고 연결이 될까 싶은데, 이게 참 미묘하게도 아이의 심리적인 요인하고 굉장히 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동 잘하는 아이들 굉장히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높은 데에는 사실 그러한 심리적인 이유도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통합, 체성감각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숨겨진 자존감도 이제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고 받아 적는 이 과정을 말 그대로 시계 태엽을 좀 더 꽉 감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효율성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훈련을 하고 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말씀해 주시는 반응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손치고 발치는 연습을 했는데 글씨가 예뻐지고 있어요. 혹은 그림을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런 친구들이 손이 움직임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연필을 잡는 것부터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글씨를 쓸 때 손이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아이 사례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수인제에서 단 3개월 정도, 그것도 여름방학 이용해서 이 IM 훈련했었는데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자 이 아이가 체육시간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0월 달 되면은 그 운동회 하잖아요. 가을 운동회. 물론 요즘은 코로나라서 너무 아쉽지만, 근데 가을 운동회 때 반 대표로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 자체가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리고 대표가 돼서 뭔가 운동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아이의 자존감하고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수학 능력하고도, 그러니까 사실 처리 속도이기 때문에 어떤 연산이라던가 계산 능력은 손해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아이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감각통합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저희가 보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 훈련에 대한 정보들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지의 두뇌과학 이슬기 김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